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오늘 책으로 힐링 한 잔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윤정 선생님의 책방에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아늑하지는 않죠.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책방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행사들도 하고 이럴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작은 책방보다는 조금 크고 또 많이들 가시는 이제 대형 서점보다는 대형 서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고 그런 규모의 책방입니다. 네, 제가 예전엔 한 번 왔었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꾸미셨죠? 그냥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 오시는 분들한테 느껴지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무슨 행사 하셨다고? 네, 아까 우리 저희끼리 맞아요. 네네네. 저희 얼마 전에 9월 말에 저희 책방에서 세종시에서 활동하시는 아마추어 해금 동호회 분들이 저희 책방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와. 네, 그렇고 저는 이제 해금이라는 악기를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음악 교과서에서 이렇게 본 전통 악기 이렇게 해서 네. 음악적으로 이렇게 막 이걸 뇌를 접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악기를 어떤 건지 이렇게 소리랑 악기의 생김새가 매칭이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해금이라는 악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더 감동받았던 거는 오신 분들의 연령이에요. 40대로 모이시는 분도 계셨고 70대, 60대, 와, 70대 되시는 네. 여성분들이 모여서 나이에 격이 없이 이야기 나누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막 하시는 네. 것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받았고 그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뭔가를 배우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와, 그 아마추어 그 해금 연주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이렇게 다양했다는 네. 얘기죠. 다양하신 연령. 네. 뭐 보통 이렇게 나이대가 있으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네.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완전 친구처럼 와. 음악으로 하나가 되신 거네요. 음악에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임이. 그리고 지금 10월 한참 이제 축제 곳곳에서 들리잖아요. 네. 그 무대에 서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이랑 친한 게 아니라 이제 언제 대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전화랑 서류상 그날 처음 이제 정보 뵌 거예요. 알아서 초빙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해금 연주랑 이제 책방이랑 가을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일부러 공연장이 아니라 이제 책방에서 공연하시고 싶다고 제가 너무 멋지다. 네, 막 상상이 돼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세종문화재단 이제 그 지원받아서 활동하시는 동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유튜브나 이런 데도 어쩌면 올라올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해바라기. 전 해금 악기를 이렇게 직접 연주하는 걸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와, 그 소리가 진짜 가을 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첼로도 아니고 맞아요. 그 오묘한 맞아요. 악기잖아요. 네네. 그 정서를 이렇게 담은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나 저거 배울까? 이 생각이 좀 배우고 싶다.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네. 제가 가을하면 꼭 생각나는 책이 있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그렇게 많이 알려진 책이 아니라서 좀 알리고 싶다는 책
생각도 있어서 선생님과 이제 네. 그 청취자님들께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오늘은 책을 앞에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시작 전에도 책을 봤는데 이거 한번 꼭 빌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이 진짜 나 가을이야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제목은 아빠 나한테 물어봐라는 제목이고요. 버나드 와버 글, 이수지 그림, 비룡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네. 이수지 작가는 우리 유명하죠. 알고 있는 그 작가님이세요. 네네. 네, 그림 속의 인물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왼쪽에는 그 빨간 단풍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은행나무 잎이 이렇게 보이면서 네네. 단풍과 은행이 떨어진 길을 네네. 파란 모자를 쓴 아빠와 빨간 가디건을 입은 딸이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맞아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가져가고 네. 붉게 물든 이 단풍이 이제 중앙에서 딱 시선을 잡아주고 그 주변으로 이제 다른 단풍들 노랗게 단풍들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근데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되게 이렇게 별빛이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고요. 좀 과장하자면. 근데 제가 지금 아까는 대충 봐서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보통 단풍하면 빨간색, 노란색 많이 쓰잖아요. 파란색 단풍잎이 이렇게 군데군데 좀 보이네요. 아빠 모자도 파란색이고 신발도 파란색이고. 근데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이수지 작가님이 파란색을 이렇게 많이 쓰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왠지 또 그 상징을 넣으신 게 아닐까. 저는 딱 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해진 답은 아니에요. 그쵸, 네. 정해진 답은 아닌데 책 내용을 보시면은 이 편안함과 안온함 그런 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싶었나 이 아빠의 성격을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아이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얀 원피스에 빨간 가디건. 네네. 네네. 이 책이 전부 이 아빠와 아이의 대화만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이런 게 약간의 그 놀이처럼 축구처럼 주고받고 이런 느낌에서 이 대비되는 느낌을 살리기도 했고 네.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책 이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이렇게 대화로 되어 있죠. 네네. 아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봐. 넌 뭘 좋아하니? 나는 개를 좋아해. 고양이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해. 이렇게 네, 대화로 진행되는데 글자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는 까만색이고 네. 아빠는 이 모자 색과 비슷한 약간 푸른빛을 띠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보시기에도 이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누가 물어보고 누가 대답하는 네네네네. 건지. 이 장면만 봐도 너무 아름답죠. 맞아요.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책 들고 진짜 그 요즘 가을 날씨에 딱 밖에 나가서 풀밭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네. 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나드 와버라는 이제 미국의 아동문학 작가가 글을 썼고요. 그 작가의 딸과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쓰셨다고. 그림은 이수지 작가가 그렸는데 색연필로 다 그리셨어요. 이 색연필 그림인가요? 와, 네. 색연필로 그리셨고 이제 이 번역도 이수지 작가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청취자분들 이 가을에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책 같아요. 그러니까 네. 책장 넘기는 장면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공원에 함께 산책하고 있는 맞아요. 네. 정도로 되게 그 감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그림도 좋아하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이게 두 부녀 네네. 아빠와 딸의 대화가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니까요. 나이대가 얼마로 보이세요? 7살? 6, 7살 정도. 네네. 7살 조금 저는 이제 약간 7살보다 아래. 7살만 돼도
이런 질문 안 하나요? 저희 집은 좀 수다쟁이 애들이어가지고, 네네. 근데 저희 딸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딱 아빠랑 이러고 많이 다니거든요. 네, 뭘 네.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네, 네, 근데 네. 그 질문들이 뭐 그냥, 네네. 거미는 왜 줄을 타고 올라가?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뭐 그냥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뭐 그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아이가 질문하면 네. 대답을 다 해주시는 편이신가 봐요. 아빠가 대답을 잘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저희 집도 좀 아빠가 아이랑 남자애거든요. 이제 대화를 잘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생각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 사소한 일들을 신경 쓰느라 정말 부끄럽게도 아이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많이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뭐 해? 이거는 괜찮아요. 얘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보세요. 네네. 나한테 한번 물어봐. 그렇네요. 이게 뭘 그냥 궁금한 건 물으면 되는데 네. 아빠한테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또 여기 그런 것도 자기의 있어. 생각을 물어보래요. 맞아요. 알려줘놓고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뭘 물어봐. 궁금하면 네가 직접 나한테 말을 해.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 아빠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책장을 다 넘기시면 아시겠지만 평온한 얼굴로 이 아이를 사랑스럽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맞아요.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고 다 따라줘요. 그니까요. 와, 정말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도 저 같으면 화낼 것 같은데. 어떡하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네. 또 어쩔 수 없이 네. 얘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여자아이가. 네. 특히 저는 어느 장면에서 이 아이가 이러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고 했냐면, 이제 공원 산책을 이렇게 가면서 뭐 다 궁금해요. 기러기도 궁금하고 주변에 있는 풍경들을 다 궁금해하다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발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빠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라고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빠 해도 아빠는 사줄 텐데 아빠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 그럼 아빠는 또 해줍니다. 네.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아니?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와. 아이스크림 트럭째 사주고 싶을 그니까요. 이렇게 해서 콕 안겨가지고 하는데 네. 어찌 이걸 안 해줄 수 그니까요. 아니, 그림을 보니까 정말 네. 눈을 마주치면서. 아버지가 네. 그 아빠가 아이의 눈을 계속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이의 질문에 요구에 다 해줘요. 야. 그리고 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또 사랑스러워했던 장면은 네. 마지막 장면인데요. 네. 이 넘겨보실 때 스쳐지는 맞아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죠. 네. 완전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산책을 가기 전에 그 산책하는 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잠자리 들기까지의 내용. 하루의 내용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돌아와서 씻고 이 장면은 알려드려야 되나? 네, 알려주세요. 아이가 이제 아빠랑 네. 씻으면서 네. 얘기해요. 그럼 책 내용 전부 다 얘기해요. 그런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물어봐 아빠. 그래 넌 또 뭘 좋아하는데? 생각 중이야. 지금 기다리는 중이야. 생각났다. 뭔데? 다음 주 목요일이 뭘까요? 무슨 날일까? 중요한 날인가 본데요. 네. 목요일이 아이의 생일이래. 알면서 넌지시 아빠한테 네. 하는 장면도 너무 귀엽고. 네네. 내 생일이잖아 아빠. 아빠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 아빠가 그럴 리 없지. 그럴 리가 없다니. 내 생일을 깜빡하는 거 말이야. 100만 년이 지나도 내 생일은 안 잊을 거야. 1000만 년이 지나도 안 잊을게. 그게 더 좋다. 그리고 내가 풍선이랑 파티 모자랑 게임이랑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쓴 커다란 케이크 좋아하는 것도 안 잊을 거지? 꼭 기억할게. 와, 네, 네. 또 막 졸리냐고 물어봐, 물어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 장면이에요. 아빠, 한 번만 더 물어봐. 뭘 물어볼까? 내가 잘자 뽀뽀 또 받고 싶은지 물어봐.
잘자 뽀뽀 또 해줄까? 응, 잘자 뽀뽀 또 해줘. 쪽? 잘 자렴. 잘자 아빠. 와, 달달하네요. 네.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렇게 기표지에 이렇게 그림도 네네. 반딧불이 같은 게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시선을 마주하고 이제 아이 질문에 모두 대답해주고 또 이렇게 저는 이 아이를 되게 존중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이 생각이라든지 물론 부모 입장에선 알죠. 속이 다 보이는 질문들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큰 아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생활을 할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면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그 잘자 하면서 그 네네. 뒷페이지에 네. 표지 안쪽 페이지인데 노란색 반딧불이 이렇게 막 날아가는 게 정말 이 아이의 그 밝은 미래, 사랑스러운. 그래서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 가을 이수지 작가를 제가 워낙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수지 작가의 작품이고 제가 또 가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가을의 장면들을 너무 잘 담았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제가 이 책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는 부모로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책 같아서 이 책대로만 하면 그쵸. 할 수만 있다면 네네. 제가 왜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만 반성하면서 봤어요. 할 네. 수만 있다면 뭐 다른 두꺼운 육아서는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표정, 이 대화법,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어떤 그 감정들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계속 되게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이렇게 반응을 해줬으면 또 사랑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스럽게 하니까 또 아빠는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계속 이게 선순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도 높고 또 상대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네.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어떤 책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을을 할까? 뭘 할까? 고민하다 네. 이런 그 부모와의 소통, 대화를 이제 주제로 하는 책들을 좀 연결해볼까 해서 오늘 책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두 번째 책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선생님 음악도 가져오셨죠? 네. 제가 요즘 노동요라고 하죠. 일하면서 계속 한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멀어져가는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왜냐면 말이지. 네. 그 이자벨 아른스노가 그리고 맥바넷이 글을 썼어요. 이 책의 느낌은 표지 안에 좀 약간 뒷 배경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그 그림자로 해야 되나? 좀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룡도 있고 뭐 새도 날아다니고 별도 있고 이게 좀 검은색 바탕에 노랑 나비나 뭐 이런 건 좀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데 눈은 뜨고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도 마주보고 의자에 딱 앞에 앉아가지고 그 소녀를 바라보는데 파란색 바탕에 왜냐면 말이지 이렇게 제목이 써있으면 싹 눈에 띄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 안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와, 한 페이지를 넘기니까 우주 같아요. 검은색 바탕에 색색이 동그라미 점점점점. 네, 예쁘네요. 네. 왜냐면 말이지. 아까 이수지가 그리고 이제 버나드 와버가 같이 한 그 아빠 나한테 물어봐는 산책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 네. 이 친구는 좀 일찍 잔 것 같아요. 그 뒷얘기가 없는 거 네, 보면 네. 질문이 끊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도 딸이에요. 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딸이고. 근데 첫 시작이 좀 특이하네요. 얘는 첫 시작이 잠자리. 요 지금 아빠는 이제 불 끄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아빠가 이렇게 차 한잔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왜 바다는 파래요?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질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친구는 네, 이제 네. 앞에 여자친구처럼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역시나 질문이 많습니다. 아까 표지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파란색 네, 네. 이 원, 네. 이 계속되는 색깔은 좀 달라져요. 네. 이 원이 네. 질문, 아.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못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이 그 표지를 넘기자마자 검은색 바탕에 알록달록 이렇게 점점점점점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우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책 내용의 첫 페이지를 봐도 좀 이렇게 어두운 장면이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장면다. 네네. 그래서 오른쪽에는 아이의 방한 그림이 있고 왼쪽에 그 커다란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왜 바다는 파래요? 이렇게 질문이 있네요. 네. 선생님 말에 네. 떠오르는 생각이 네. 처음에 저희가 이게 네. 우주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머, 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질문들이 둥둥둥 떠. 맞아요. 네. 아, 그렇네요. 우주에 이 아이들의 질문이 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와, 진짜 그래요. 네. 이 친구도 질문이 많습니다. 왜 바다는 파래요라고 했을 때 이 아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아빠 책이니까 좀 다를 것 같고 보통의 아빠들은 바다는 원래 파래 빨리 자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빛에 뭐 반사된 네. 뭐 하늘의 색깔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아빠 뭐랬냐면요. 네. 매일 밤 내가 잠들면 물고기들이 기타를 꺼내 슬프게 노래하면서 파란 눈물을 흘리거든. 와, 이 아빠 진짜. 되게 네. 시적이고 네. 와 되게 네. 막 뚝뚝 떨어지는 대답이죠. 이 아빠 시인 아니세요? 앞에 네. 이제 그 아빠 나한테 물어봐의 그 파란 모자의 아빠가 다정하고 친근한 그런 푸근한 아빠였다면 이 아빠는 현명함과 그 기발함과 창의적임의 정수를 보여준 아빠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네. 비는 뭐예요?
아예 자지 않고 계속 질문하죠. 이제 아빠가 나가려고 하다가 들어왔어. 문지방에 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어왔어요. 네.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앞에 아까 이제 그 아빠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는 늘 사랑스러운 표정인데. 이렇게 했는데 이 아빠는 제가 보기엔 이 애를 재우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 표정은 굳어있어요. 딱 현실 아빠 표정입니다. 네. 또 질문해. 그다음 대답. 음. 날아다니는 물고기들의 눈물. 아. 이 장면에서 어떤 거 떠올랐냐면요. 네. 우리나라 작가 중에 그림책 작가 중에 안녕달 네네네네. 작가가 네. 거기도 진짜 제목이 왜냐면이에요. 아, 네네. 우리나라 편도 있습니다. 네네. 네. 비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비는 새들의 눈물이야. 아. 이렇게 했던 네. 장면도 떠올라요. 오, 비슷하네요. 네. 그 엄마도 되게 네네. 되게 문학적이고 진짜 그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는 아빠가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질문이 넘어갔는데 네. 아빠의 표정이 이제 반쯤 포기하셨어. 안 자겠구나. 그냥 네. 대답해주자. 문에 기대서. 우리 네. 나뭇잎의 색깔이 변해요. 책 내용은 여기까지 읽거든요. 네네네. 가을에 세상이 추워지면 나무가 잎사귀 속에 작은 불을 피우거든. 이야. 너무 좋아요. 저는 다음 것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는 마른 나무 가지가 다 타버려. 야, 이 아빠 진짜 시인이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과학 네. 요구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 논리적인 자연의 현실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상상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 입장에서 들었을 때 과학적으로 아빠가 어떤 그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말했다면 그렇구나 하고 멈췄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런 과학적인 그런 현상을 문학적인 표현을 하니까 더 상상하고 저도 막 상상하게 되는데요. 네. 네, 뭔가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되게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니까요. 오, 신기하네요. 이 아버님 네네. 연애 잘하셨겠어요. 표정은 조금 시크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넘기시면 표정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내용은 더 이상 안 읽어요. 네네. 그렇네요. 왜냐면 책을 이제 도서관이시 네네. 도서관이나 이제 서점에서 보셔야 되니까 네네. 이제 표정이 바뀝니다. 이제 아빠도 표정이 좀 적극적으로 네네. 바꾸고 네. 이제 나가려고 문지방에 서 계시다가 이제 방 안에 들어오셨어요. 방 안에 네. 들어오셔서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 침대맡에 아, 네. 저 이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네. 거의 책 내용보다 판을 읽어드린 것 같지만 공룡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보셔서 네네. 지문들의 동그라미 색깔이 다 바뀌었어요. 그니까요. 그 색깔들이 네. 모두 이제 표지의 검은 바탕에 이제 별처럼 이렇게 있어서 저도 처음에 표지가 우주인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이 동그라미들이 무수한 네네. 모습이 이렇게 떠있는 아이의 지문이라 생각이 그리고 아이의 상상력이고 네. 아이의 또 네. 꿈이고 와 참. 자, 이번엔 네. 아빠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공룡들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보통 우리는 멸종해서 뭐 사라졌다. 그거를 어떻게 네. 표현하시냐면 수백만 년 전에 수천 개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졌어. 공룡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 공룡들은 큰 풍선에 몸을 묶고 우주로 둥둥 떠올라 지구 밖에서 지냈단다. 와. 이제 공룡들이 풍선에 몸을 한대요. 자, 여기 또 아이의 질문을 계속 지금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죠? 질문이 진짜 많네요. 정말 질문을 막 수없이 해요. 와, 이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질문의 색깔이랑 이 표지 달라요. 네네네.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마지막죠. 이 질문을 아빠가 다 해답을 했는지 이제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계속 질문을 쏟아내니까 마지막 장면. 네. 이제 자야지. 네. 자야지. 근데 저 그거 아세요, 선생님? 네. 이 아이의 침대 계속 이제 침대까지
끝까지만 보여줬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장면을 이 표지에서는 전체 방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아이의 물건들을 또 왼쪽 편에는 책장, 우주 만원경, 기타, 공룡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 여기 있네요. 맞아요. 와, 와, 아빠가 네. 이렇게 기발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아이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까 이제 바다 맞아요. 했을 때의 기타, 물고기도 있어요 여기 어항에. 그리고 공룡들은 왜 사라졌어요? 네네. 이 풍선도 있어요. 모빌, 네, 그 천체를 네. 이렇게 천체 모형이 있는 모빌을 보고 이 아빠가 답변들을 계속 이렇게 센스 있게 와. 이렇게 해주는 게 네. 저는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가 항상 가지고 놀고 만지고 보는 물건에서 해답을 이제 해줬잖아요. 네네. 그럼 이 아이는 그 물건을 봤을 때 아빠의 대답을 떠올리고 또 마음껏 상상할 수 있고 네네. 이 아빠 너무 멋지다. 네네. 네, 그 생각을. 전 사실 앞에 들었을 때는 네. 이 아빠 같은 능력이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뭐 네. 물고기가 기타를 쳐서 네네. 상상이나 해답을 네네. 근데 가능하겠다 지금 네, 보니까. 네. 이 아이의 주변에 있는 거에 대한 물건들에 이제 평소에도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되게 좀 아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자, 이제 자야지. 네. 이 마지막으로 이 아빠가 이제 안도하고 나가려는 찰나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네. 왜 자야 되는데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왜 자야 되는데요? 아이가 자고 막 선생님 지쳤어요. 막 해야 되고 할 게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겨우 잘랑말랑 이렇게 재우는데 아이가 다시 엄마 왜 자야 되는데요? 뭐라고 지금 자는 시간이야. 그냥. 왜 자는 시간이에요? 엄마는 안 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음에는 이 답변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말이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책 이제 오늘 와서 봤을 때 이 뒷장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냥 지금까지 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아이가 이제 상상할 수 있도록 네. 아이를 진짜 존중해주면서 아이 입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너무 좋았고 마지막 그림에는 그전에는 계속 흑백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장면 따로따로 나왔었는데 이건 어쩌면 아이가 눈 감고 나서의 어떤 이 아이의 머릿속 상상이 아닐까. 이 아이가 한 질문에 이 아버지가 답을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 아이는 듣고 그래서 머릿속에 떠올리겠죠. 자기한테 익숙한 어떤 것들과 연관된 것들도 있고 관심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펼쳐지는 어떤 이 장면이 되게 마지막이 멋졌어요. 마지막 장면이 너무 네. 제가 지금 마지막 그림을 이제 다시 이렇게 딱 보니까 앞에서 안 나왔던 그림이네요. 네. 그리고 오른편 이렇게 한쪽 구석에 아이가 눈을 감고 잠든 것 같은 모습이 있고 그 위에 하얀색 동그라미 안에 왜냐면 말이지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하는데 왼쪽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합쳐서 큰 그림이 그려 있는데 앞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아이가 상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빠가 알려준 대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또 구성을 해서 와, 이 책 제가 진짜 그림책은 진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다. 그림책은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책들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달리 보이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림책이 주는 매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오늘 이제 선생님이 3권의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 책 딱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되게 질문이 딱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비는 왜 와요? 그럼 뭐 뒤에서 설명해주고 이래서 되게 읽어주기도 쉽고 그림도 그냥 뭐 재밌다 이렇게만 봤었는데 이걸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까지 보니까
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쓰신 게 아니구나. 네. 점 하나도 허투루 쓰신 게 아니구나. 네네. 이 원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림에 묻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각돼서 네. 질문으로 이렇게 던진다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장면에도 보면 아이가 무수히 던지는 질문들이 이 원 안에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이 막 던져졌을 때 이게 그냥 말풍선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무한으로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질문들, 단어들, 네. 상상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이게 막 우주로 날아올라서 마구마구 펼쳐졌을 때 그런 거를 네.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와. 제가, 진짜 이 마지막에 여운이 진짜 이 상상의 모습이, 네,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빠랑 딸이 이렇게 대화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떠오르는 곡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곡인데요. 최불암 배우 아시나요? 전원 얘기 나오셨어요. 국민 아버지죠. 네네. 최불암 배우랑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여자아이가, 네네. 여자아이가 질문을 하고 이제 최불암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게 노래로? 제 기억으로는 제목이 아빠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신청 가능한가요? 그럼요.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최불암 정여진의 아빠의 말씀 듣고 세 번째 책 만나겠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되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빨리 어른이 돼야지. 나는 누가 이끌어주나요? 그냥 어른이 되나요? 나는 어쩌면 되나요? 그래.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착한 엄마가 되고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죠. 그래, 아가.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나는 희망이 있어요. 자, 아빠를 봐요.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시작한 거란다.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죠. 나는 지금 시작이니까요. 그래,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군. 내 곁에 있어줘요.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빨리 어른이 돼.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를. 지금 시작이니까요.
네, 선생님 세 번째 책은 여기도 또 아빠가 나오시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책은 전부 다 아빠와 딸의 대화로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책들만 제가 선정을 해왔어요. 세 번째 책은 잠잘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프로데 그리텐 글 마리 칸스타 욘생 그림 책빛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노르웨이 출신 작가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림이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책들이랑 약간 색감이 여러 네. 그래서 북유럽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색감 감도도 이제 제가 조금 좋아하는 취향이기도 했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잘 그리려는 게 아니라 연필로 슥슥 스케치하면서 그렸는데도 그러니까요. 인물의 표정이라든지 성격, 특히 이제 이 꼬마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네네. 이제 톡톡톡 튀어나오는 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이 책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앞에 책들처럼 아빠와 딸의 대화로 이어지는 책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배 아빠들은 이제 아빠가 약간 도드라졌잖아요. 네네. 아빠가 아이한테 하는 어떤 아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현명함 또 다정함 이런 것이 인상적이었다면 이 책은 조금 다른 성격인 게 아빠가 약간 딸한테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딸의 캐릭터가 너무 도드라지고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약간 강하게 말하면 맹랑하고 그다음에 기발하고 또 자존감도 저는 되게 높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게 이제 이 책 속에 책을 읽으면서 그게 느껴졌거든요. 아빠가 아이한테 책을 많이 읽어줬고 아이가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단순히 읽는 것에 끝이지 않고 상상하게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아이한테는 묻혀있지만 아빠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에 있지 않나. 앞에 책들은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맞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 이 책의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의 주도적인 건 이제 아이이고 이 아빠가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첫 장면에서 보면 아빠랑 한참 이제 아빠는 신문을 보고 이제 소표지에 보면 아빠는 신문을 보고 아이는 이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잠을 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자야 될 시간이야 하니까 아이가 책을 조금 더 읽고 싶다. 그래서 내일 읽을 책을 꺼내면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아니야 자야 돼. 이 아이가 넌지시 아빠를 이제 꼬신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공인 책을 누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빠가 그럼 자야 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 책을 하고 또 아이의 대답을 이렇게 받아주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렇게 많은 책 중에 나에 관한 책은 한 권도 없잖아요. 그건 불공평하게 생각해요. 그럼 어떤 책이면 좋겠니? 그냥 내가 나오는 책이면 좋겠어요. 책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생각해봤니? 내가 화장실 가는 이야기라면 싫어요. 그러니? 네, 그건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이제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에 대한 걸 쓰고 싶다고 아빠는. 근데 어떤 책을 원하는지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거를 끌어가는 게 아빠의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기를 바라느냐고 아빠가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생각해봤니? 이렇게 아이의 상상과 생각을 아빠가 끌어내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빠와 아이의 크기가 되게 맞아요. 이제 아빠는 엄청 크고 아이는 크기는 작게, 네. 되게 키가 작지만 이 아이 안에 담겨진 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진 만큼 그런 걸 느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주인공인 책을 만들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줄거리를 끌어내는 건 아빠의 질문이에요. 이건 생각해봤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어떠니? 이런 아빠의 질문에서 아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니면 더 상상할 수 있던 것들을 마음껏
상상할 수 있게끔 펼치고 있습니다. 음. 또는 아이는 이제 덩치에 비하지 않게 당찬 구석도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빠가 아이한테 이때까지 주인공을 이제 결론 지으면 너는 이렇게 슈퍼걸이 되는 건 어떠니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아이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빠가 이제 자아도취돼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좋은 생각이 났어. 넌 슈퍼걸이야. 네? 들어봐. 넌 하늘을 나는 슈퍼걸이야. 하지만 아빠, 너는 도시를 날다가 힘없는 노인들을 도와주지. 세상을 누비며 사람들을 구해주는 슈퍼걸. 어때? 아빠! 슈퍼걸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빠! 그럼 이제 글자가 커집니다. 점점. 네. 슈퍼걸은 전쟁을 멈추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 또 아빠! 아빠를 막 혼냅니다. 네. 네, 아빠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아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한 거는 이제 모든 부모의 그쵸. 네. 근데 이 장면 보세요. 아빠, 나는 특별한 사람보다 평범한 어린이가 좋아요. 나도 알아.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좋아요. 앞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을 바랬던 아이가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죠. 책에서도 책이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상관없어요. 약간 지루한 건 싫다고 했었는데 네. 지루해도 책에서는 아빠가 나를 안고 책을 읽어주는 일만 일어나요. 내 책에서는 아빠가 나를 안고 책을 읽어주는 일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상상했던 것에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문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아빠도 응수합니다. 그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아빠, 그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안고 책을 읽어주는 게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와. 아빠도 몰랐나 봐요. 그러니 여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인데 내가 비밀을 알아버린 건가? 내가 비밀을 말한 건가요? 와. 아니 그림도 아빠가 딸을 이렇게 폭 안고 저희가 앞에서 아이들이 왜 잠자기를 싫어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장면을 생각이 나요. 적어도 이 아이는 아빠가 나를 안고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게 아쉬워서 잠들기가 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눈 감으면 그것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물론 내일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이들이 자기 싫어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음껏 상상할 수 있도록 아빠가 이렇게 따라주고 아이가 또 자기를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줘서 우리가 질문을 받을 때 다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이 아빠도 되게 좋은 아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와, 오늘 세 편의 책 다 좀 그림체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다 같은 게 아닐까.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아이가 자기 싫어요 할 때 보통은 어른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게 좀 반성이 되네요. 사실 저희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일반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할 일들이 되게 많으시죠. 많죠. 네. 근데 저희 때는 그냥 그런 일들이 좀 더 우선시 되었는데 그래도 요즘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한테도 이렇게 눈 마주쳐 주시고 아이 시선에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시죠.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자랐던 시절과는 좀 다른 환경이어서 아마 이 새 책들에 나오신 부모님들이랑 닮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빠와 딸의 대화를 주제로 한 책을 3권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어떤
반성, 나 돌아보기 이런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니까 대화가 더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 어릴 때는 사실 일방적으로 이 나오는 친구들처럼 아이의 질문을 더 많이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이고 중학교 앞두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질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질문해도 답하지 않죠.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오히려 저의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이 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라서 저렇구나. 또 사춘기라서 그러니 왜 이렇게 엄마의 질문에 심지어 대답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왜 대답을 안 해? 보통 집들이 왜 그렇죠. 말을 안 해? 네. 이렇게 하는데 결국 돌아보면 저한테 원인이 있었지 않나 반성도 해보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나는 얼마나 이 아이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봤는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었는가, 이렇게 반성이 돼서 네. 오늘 아이를 오늘부터 네, 늦지 않았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네.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이 책 세 권을 만나면서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아, 너무 좋은 책도 감사하고요. 마지막 말 참 인상이 깊네요. 아이에게 계속 아이의 시각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으로 또 바라보고 아이가 하는 말에 또 집중해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달리해보면 남편하고 아내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성에서 온 맞아요.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 그 책이 네네. 있죠. 책에서도 보면 서로 다른 성별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난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나의 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언어가 다른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환경과 나라의 사정과 내가 처한 상황을 서로 잘 이렇게 이해시킨다면 불통, 뭐 단절 이런 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책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다시 한번 또 집에 가서 천천히 아이랑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이트의 화이트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을 따라서 우주의 성을 찾아 나서는 모험의 꿈을 타고 무지개를 건너 하늘에 쌓인 마녀조차 얻지 못한 신비의 힘으로 마법에 묶인 사람들 자유롭게 Why don't you make your dreams come true? When you were younger and you thought all things were possible. Of course, when I was younger, I was naive. Now I'm older. Why do you feel that way? Whenever you do, make a wish for your dreams to come true. Please make my dreams come true. Yes, way to go! 알지 못하는 그 터에